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 빠른 기록인데요. 당분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올여름 폭염 이르게 찾아와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18일 빠르게 찾아온 겁니다.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인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은 당분간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며 무덥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6도까지 오르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도 36도, 전주도 35도 등 동풍이 유입되는 서쪽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올라서겠습니다. 태백산맥을 넘어 건조해진 공기가 가열된 지면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데워지겠고요. 때문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욱 높아져 무더위가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기가 불안정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충북, 호남과 경북에 5에서 40mm, 강원 내륙과 산지에도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폭염의 기세가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정부가 식품업계와 함께 가공식품 물가 안정에 나섰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먹거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본격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라면이나 빵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성 할인 행사로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해달라는 여당의 요청에 대해 정부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며 뜻을 모았습니다. 서민 먹거리로 꼽히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체감 물가 타격을 키웠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6% 올랐는데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가공식품 전체 품목 중 85%가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초콜릿, 김치, 커피 등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유통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가공식품 할인 행사 실시 등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7월부터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여름철 집중 할인 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7월부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빵 등 소비자 물가 체감도가 높은 제품을 최대 50% 할인에 판매하고 여름 휴가철 맞이 특별 할인 행사도 개최합니다. 다만 이벤트성의 할인 행사로는 체감 물가를 잡기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일시적인 효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동시켜서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정부는 가공식품 물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식품 원료 수급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네, 요즘 무선 이어폰 많이 사용하시죠?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최대 14.5배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무선 이어폰 10개의 음향 품질과 외부 소음 제거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유명 브랜드나 고가 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면의 성능이 우수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질 실험을 위해 준비된 마네킹에 무선 이어폰을 끼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무선 이어폰 10개 시중 제품의 음향 품질과 외부 소음 제거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먼저 조용한 환경과 시끄러운 환경에서 통화 품질을 평가했는데 조용한 환경에서는 5개 제품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속 재생 시간은 소니 제품이 15시간 10분으로 가장 길었고 아이리버가 4시간 50분으로 가장 짧아 제품 간 최대 3.1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샤오미가 24,800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JBL이 35만 9천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14.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만 아이리버 제품의 경우 최대 음량이 안전 기준인 100dB를 초과해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외부 소음 제거 성능인 노이즈 캔슬링은 도보나 운전 시 매우 위험하므로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행 등 주변의 다른 소리도 들어야 하는 환경에서 외부 소음이 과도하게 차단된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ANC 기능 사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력은 한번 기능이 떨어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최대 볼륨의 60% 수준으로 듣고 40분 청음 후 10분 이상 귀를 쉬게 하는 등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정부는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측에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북측에 송환 협의를 거듭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무응답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는 이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 태워 해상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초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우리 군에 구조된 북한 어민 2명과 5월 말 동해에서 표류하다 발견된 북한 주민 4명. 이들 6명은 모두 우리 정부 측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해에서 구조된 주민들의 경우 넉 달 넘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 한라인을 통해 북측에 주민 송환 협의를 하자고 몇 달째 요청했지만 북한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 송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정부 당국은 북한의 응답이 없더라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들을 돌려보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송환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 속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 태워 해상으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는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까지는 우리 측이 인도하고 이후엔 이들이 스스로 배를 몰아 북한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남북 연락 채널이 완전히 단절됐던 8년 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동해에서 구조한 북한 선원 6명을 송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측 송환 통보에 대해서 북한 측의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선박을 동해안 NLL 근처까지 예인했고 선박이 자력으로 북측으로 귀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유엔사가 북한과 사전 조율 없이 육로로 송환하는 방식에 부정적이어서 현재로선 해상 송환이 유력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폭우로 강이 범람하며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실종자 수 역시 불투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 커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행정당국의 안이한 대처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텍사스주에 많은 비가 내리며 강이 범람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8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 당국자는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실종자도 최소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are missing who are not on the known confirmed missing. Because we don't yet know who they are. We will maintain our ongoing search throughout the entire river system to find anybody who may be miss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주에서 가장 피해가 큰 커 카운티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또 텍사스 홍수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연방 정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And we're working very close with
representatives from Texas, and it's a horrible thing that took place.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행정당국의 늑장 경고와 안이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홍수로 인한 급류 위험이 큰 지역에 있던 시민들은 적절한 시점에 대피 명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립기상청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이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지윤입니다.